예, 3.1혁명 100일 기념 인문학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주 기억나십니까? 취미생활. 예. 뭐 여기저기서 많이 피드백이 왔습니다. 많이들 생각하게 하는 그런 거라고. 저도 지금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시 정리해서 제가 한번 또 말씀드릴 날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가 그런 걸 많이 지원하고 싶어서요. 네. 자, 이번 주는요.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은 조선 망국의 시작 1입니다. 네. 제가요. 국사책들을 봤어요. 역사책들. 근데 근현대사를 거의 안 가르쳐요. 희한하게 통일신라 시대 많이 가르치고요. 한국시대 많이 가르치고요. 조선시대 많이 가르쳐요. 예. 오히려 현재 우리를 만든 건 요 최근 100년이에요. 안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그래서 그거 중심으로 한번 쭉 하려고요. 그거 중심으로. 자, 먼저 일제 침략사입니다. 1876년 강화도 조약을 해서 개항합니다. 거의 반강제였어요. 그래서 무역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때 뭐 일본만 특별하게 무역한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과 다 무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요, 1894년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합니다. 청일전쟁의 전쟁터가 어딘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였어요. 조선반도였어요, 우리나라. 그리고 95년 을미사변으로 명성황후를 제거합니다. 이거 아시죠? 명성황후 죽은 거. 예. 1904년에 러일전쟁에서 승리하고요. 한일의정서 1차 한일협약을 맺어요. 이게 뭐냐면 간단하게 이거 가지고 우리나라 재정권을 다 가져가 버렸어요. 즉 우리나라 예산 편성하고 재정 쓰고 이런 것들을 다 일본이 가져가 버렸어요. 그리고 1905년에 가스라 테프트 밀약, 미일 시간에 미국 니넨 필리핀 먹어, 우리는 조선 먹을게. 미국 콜, 미국 되게 나쁜 놈들입니다. 그리고 을사늑약을 통해서 뭘 뺏어갔습니까? 을사늑약 중에 하나, 주권 중에 하나, 바로 외교권을 뺏어갑니다. 외교권. 조선은 약한 나라라서 다른 나라랑 외교하면 안 돼. 우리 일본이 해줄게. 이렇게 한 겁니다. 나쁜 놈들입니다. 그리고 1907년 헤이그 밀사를 파견했어요. 그것 때문에 군대가 훼손됐습니다. 헤이그 밀사가 뭐냐면 헤이그에서 만국 평화회의가 있었는데 거기 우리나라 이준 열사 등 몇 명을 파견을 했어요. 근데 보셔요. 그 전에 우리가 외교권을 빼앗겼죠. 다른 나라에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야, 니네 조선은 대표가 없잖아. 일본이 조선 대표라며.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군대를 해산시켜버렸어요, 우리나라.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방치안권을 일본이 뺏어갑니다. 그리고 1909년에 간도협약. 이거 뭔지 아십니까? 간도가 어딥니까? 위쪽 만주. 예, 중국의 만주 지방 있잖아요. 거기가 원래 우리나라 땅이었어요. 그거를 간도협약을 통해서 일본이 청나라에게 줘버렸어요. 이게 간도협약이에요. 그래서 영토 주권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리고 일본은요, 끊임없이 남북한을 분할하려고 했어요. 끊임없이. 그리고 1910년에 경술국치. 드디어 우리나라를 완전히 빼앗아 버립니다. 이게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한 그런 일지예요. 보면 대충 한 40년 정도 걸렸어요. 이때 다 빼앗겼습니다. 그러면요, 진짜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망한 날은 이날이에요.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은 소망이 없다, 망했다라고 한 날은 혹시 언제인지 아시겠습니까? 여기에 안 나왔어요. 여기에 빠진 근현대사에 암울했던 일 다 말씀해 보셔요. 아관파천, 그건 후의 일이야. 아관파천 전에 있던 일이야. 전에 있던. 운요 사건. 섬 지고 있으니까 그 운요를 우리가 팍 뽀개버렸잖아. 맞아. 그래서 강화도족이 생긴 거거든. 그때까지는 우리나라가 주권이 있었어. 자,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이 다 하나에 지목한 사건이 있어요. 오늘 그 사건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바로 이모군란입니다. 이모군란 들어보셨습니까? 이모군란. 이모년에 일어난 군대의 난이에요. 이모군란. 그치. 1882년. 근데 그렇게 배웠지. 신식구대와 99대의 갈등이 이렇게. 약간은 맞는데 그래서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다고 제가 표현한 겁니다. 제대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왜 이모군란이 생겼는지. 일단 당시 상황을 알아볼게요. 이게
19세기 말 조선의 대정세예요. 가운데 한국 있죠? 우리나라 조선 있어요. 위에 러시아, 그리고 청나라, 영국, 일본, 프랑스, 미국 등등등 모든 열강들이 우리나라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별로 먹을 것도 없는데? 무역. 물건 팔아먹을. 우리나라 인구도 별로 없는데? 왜냐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1. 우리나라에 금이 정말 많이 났어요. 노다지라고 아시죠? 노다지가 뭡니까? 예, 노터치, 금광이었어요. 우리나라는요, 다른 나라는 미국 같은 경우는 사금을 채취해야 돼요. 생 노가다고요. 막 깊게 파야 되는데 우리나라 금광은 거의 노천에 있었어요. 우리나라 신라 시대 생각해 보세요. 가야, 백제 문화 생각해 보세요. 금이 엄청나게 많이 나는 나라였어요. 그거 미국, 일본 싹 뺏어갔죠. 예, 그리고 또 러시아 입장에서는요, 러시아하고 우리나라랑 조선이랑 붙어 있잖아요. 부동항이 필요했어요. 얼지 않는 항구. 태평양으로 나갈 수 있는. 그리고 일본 입장에서는요, 대륙으로 나갈 수 있는 징검다리가 우리나라였고요. 청나라 입장에서는요, 이 일본과 미국의 세력을 막을 수 있는 방패로 우리나라를 썼어요. 참 불쌍한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래서 그 당시 사파를 보면요, 이거 보셔요. 우리나라 조선인이 가운데 있고 강대국들이 다 사지를 묶어서 막 땡기는, 조정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또요, 이거 보십시오. 러시아와 일본이 우리나라를 묶어서 양쪽에 땡기고 있어요. 죽든 말든. 그리고 일본은 우리나라를 밟고 만주로 들어가고 있고요. 이게 당시 조선의 해외 언론에 실린 우리나라의 사파예요. 당시 우리나라가 이랬습니다. 아주 비참했어요. 근데 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요, 이순신 장군 같은 분이 나타났으면 됐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 게. 그게 제일 안타까운 점이에요. 자, 그리고 혹시 누굽니까? 이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예, 고종 황제예요. 고종 황제. 그래서 조선의 마지막 군주 고종이었고요. 그리고 그럼 이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예, 중전 민씨 명성황후입니다. 일단 중전 민씨 명성황후 표정이 어떻습니까? 예, 굉장히 좀 인상 싸납게 생겼죠. 예, 실제 이랬답니다. 성격도 똑같았어요. 그런데 우리 지난번에 기억나십니까? 선조가 왕이 됐는데 세자도 안다고 왕 됐다 그랬죠. 왕 돼 보니까 이희, 이황, 율곡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서 쫄았다 그랬죠. 고종도 똑같습니다. 자기 아빠가 왕이 아니었어요. 양자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왕이 됐어요. 16살 때. 그럼 누가 왕 노릇을 하겠어요, 이제? 근데 왕실에 어른이 한 명도 없었어요, 당시에. 그렇게 씨가 귀했어요. 그래서 누가 왕 노릇을 했느냐? 고종의 그 가짜 아빠, 의 아빠는요, 선대왕 철종이에요. 철종이 양자로 들어간 거예요. 철종이 죽어가기 전에. 그러면 고종의 원래 아빠 있죠? 진짜 아빠 이름 아십니까? 누군지? 그 사람이 바로 흥선대원군이에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섭정을 시작합니다. 정치를 시작해요. 근데 이 사람은요, 나름 리더십이 있었어요. 국제 정세를 파악하는 안목 이런 것까지는 없지만 최소한 우리 백성이 어떻게 하면 산다는 건 알았어요. 이 당시에 문제가 됐던 썩었던 관리들 있죠. 다 잘라버렸어요. 썩었던 관리들. 그리고 해외에서 막 우리나라에 들어오잖아요. 그걸 다 막아버렸어요. 쇄국 정책. 왜냐? 지금 우리가 외세를 받아들였다간 우리나라 망한다라는 걸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비록 큰 통찰력이나 이런 건 없었지만 그래도 흥선대원군은요, 나름 살려놨어요. 죽어가는 나라를. 나름 살렸어요. 그래서 일본도 흥선대원군을 되게 싫어했고 청나라도 되게 싫어해요. 자, 일본과 청나라가 흥선대원군을 싫어해요. 흥선대원군을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잘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고종이 성인이 돼요. 흥선대원군이 정치하다가 성인이 되니까 흥선대원군을 실각시켜버려요, 고종이. 자기 아빠와 정치 투쟁을 한 거예요. 세력을 모아요. 근데 어떤 세력이 남아있는 게 없어요. 흥선대원군이 다 잘라버려가지고. 그때 모은 세력이 바로 민씨예요. 민씨들. 그래서 이 명성황후가 민씨 척족 정권의 수장이 돼버려요. 즉 간단하게 명성황후의 모든 친척들 있죠. 오빠, 동생, 이런 친척들을 다 주요 관리 임명시켜버린 거예요. 그럼 현재 민씨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굽니까? 명성황후겠죠.
그래서 조선이 다시 명성황후 민씨 일가의 세도 정치에 들어갑니다. 또 썩어가는 겁니다. 혹시 킹덤 보셨습니까? 보셨습니까? 예, 거기 보면은 조씨 나오죠. 회원 조씨 나오잖아요. 그걸 세도 정치라 그래요. 그런 거를. 어떤 가문 하나가 나라 전체를 다 말아먹는 거, 좌지우지하는 거. 지금 민씨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이에요, 현재. 자, 이때 고종과 명성황후가 얼마나 개판으로 재정을 썼냐면요. 먼저 고종 즉위 1년 만에 대원군 10년 동안 모아놓았던 모든 재정을 다 끝내버려요. 그래도 흥선대원군은요, 우리 돈을 모아놔야 한다. 무기도 구입해야 되고 막 이래야 되고 막 해서 돈을 모아놓고 나쁜 놈 다 죽여버리고 잘 키우고 있었어요. 근데 고종이 1년 만에 다 말아먹었어요, 그거를. 그리고요, 아들 순종, 고종의 아들이 순종이에요. 태어났어요. 액막이 구술한다고 왕실 예산의 20%를 사용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정부 예산의 20%를 사용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요, 나중에 결혼식했어요. 순종이 왕실 예산의 30%를 씁니다, 이때. 이때 굿 있죠. 굿을 100번 이상 했대요, 전국에서. 그리고요, 왕릉과 궁전 보수의 왕실 예산 60%를 씁니다. 이미 이렇게 하면 끝났죠, 예산. 끝났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일본으로부터 전함을 구입한대요. 쇠로 된 전함. 근데 알고 봤더니 석탄 화물선이에요. 그것도 20년 이상 썼던. 그리고 일본도 다른 나라에서 25만 엔 주고 사온 거를 55만 엔에 덤탱이 써가지고 구입을 해요. 그래서 왕실 예산의 300%를 씁니다. 돈이 어디 있을까요? 자, 또요. 그래서 이 화물선, 이거 어쨌든 우리나라에 갖고 와서 군함으로 개조를 했어요. 근데 하루 이렇게 운항하는데 석탄이 30톤이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운항을 못 해요. 우리 조선에 그걸 운항할 석탄량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각종 연회, 사치품 구입으로 왕실 예산 20% 씁니다. 고종 황제의 그 유품들 보면 장난 아니에요. 차도 있고요. 크라이슬러인가 독일 벤츠가 차도 있어요. 커피 마셨고요. 이 당시 커피 한 잔이면요, 요즘도 뭐 좋은 데 가면 뭐 10,000원 이렇게 하잖아요. 그 훨씬 그 이상이에요. 막 그리고 엄청나게 써버렸어요. 이 모든 게 매관 매직과 예산 도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것만 봐도 왕실 예산 벌써 훨씬 초과했죠. 매관 매직을 했어요. 뭔지 아십니까? 매관 매직? 누가 와서 뇌물을 100만 원 줘요? 너 그럼 사또. 오케이. 한 200만 원 줘요? 오케이. 너 경찰청장. 한 500만 원 줘요? 어이구, 너 도지사. 한 1억 줬어요. 너 국무총리. 이렇게 해요. 그 모든 관직을 다 파는 거예요, 돈 주고. 그걸 모아서 이렇게 사치품을 쓴 겁니다. 여기서 질문 1. 매관 매직을 하면 누가 제일 피해를 볼까요? 네? 왜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 한 1억 내고 검암동 동장이 됐어요. 옛날 말로 검암동 사또가 된 거예요. 1억 냈어요. 어떻게 됩니까? 본인 뽑아야죠, 저도. 엄청나게 거둬들이는 거죠, 그냥. 예. 여기 경명대로 지나가네. 한 번 지나갈 때마다 10,000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매관 매직이 횡행하면 횡행할수록 제일 크게 손해보고 피해보는 게 서민이에요. 자, 예산을 도용합니다. 일로 갈 예산 다 여기저기 예산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조선도. 정부니까 어쨌든. 다른 걸 다 끌어서 왕이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재정이 파탄나니까 요 당시 재정부 장관이 나 안 해! 막 이랬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재정고문이라고 영국 왕실 재정 담당자를 초빙해 왔어요.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을. 그래서 우리 조선 재정을 좀 받아오. 근대 국가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열심히 했어요. 고종이 며칠 하다가 나 안 해. 너 잘라버렸어요. 왜? 자기 마음대로 못하니까. 이게 그 당시 상황입니다. 그 당시. 이해가 되시죠? 이제 여기까지는. 자, 그랬는데 1881년 5월에 오군영 수도방해군이에요. 전통 우리나라 수도방해군. 칼 쓰고 활 쏘고 이런 사람들. 수도방해군에서 80명을 차출해서 별기군을 창설합니다. 별기군은요, 이런 모습이에요. 비록 갓도 쓰고 도포도 입었지만 총 보세요. 신식총이죠. 그리고 앞에 착검도 했어요. 이 당시로 보면 획기적인 거예요. 일본인 교관이 한 명 와가지고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나라를. 80명을. 그리고 여기서 좀 더 발전을 해서
군복도 이렇게 현대식으로 별기군입니다. 자, 그리고 별기군에게 엄청나게 큰 혜택을 줘요. 장비도 새 거로 주고, 그리고 또 총도 주고, 돈도 많이 주고 합니다. 근데 제일 큰 문제가 뭐냐? 별기군 우대한다. 이건 맞는 말이죠. 잘했어요. 근데 제일 큰 문제가 수도방위 예산을 동결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즉, 아까 오군영이 수도방위군이라 그랬죠. 거기서 80명을 뽑아갔다면서요. 별기군 만들었죠. 이들에게 돈도 막 줬다면서요. 근데 전체 예산은 동결했대요. 누구 돈 뺏어 준 거예요? 오군영 옛날 90군데 예산을 뺏어 다 준 거예요. 일로. 자, 90군데 애들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자, 보세요. 오군영 군인들이 월급을 무려 13개월이나 체불당했대요. 그리고 13개월 만에 줬어요. 근데 쌀반, 모래, 겨반 이렇게 준 거예요. 열이 받겠죠. 근데 여기까지는 다 학교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이제 열이 받겠죠. 이거 보십시오. 이 선해청이라 그래가지고요. 간단하게 세금 걷어서 나눠주는 곳이에요. 선해청 당상 국세청장 겸 병조 판서가 민교모가 쌀을 빼돌려요. 예산을 도용한 거예요. 그래서 그 쌀을 빼돌려서 고종 갖다 주고 중전 갖다 주고 자기도 먹고 이랬던 거였어요. 알고 봤더니. 그래서요. 82년 7월에 군인들이 선해청을 찾아가서 반환 및 재지급을 요구합니다. 굉장히 정중하게 했어요. 우리 배가 고파요. 우리 좀 주세요. 되게 착하죠. 예, 여러분 같으면 1년 임금 체험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그거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선해청 관리들이 배째! 이러는 거예요. 그 진짜 배를 쬐어요. 진짜 군인들이니까 막 구타하고 막 했어요. 아니 13개월간 돈 못 받아서 열받았는데 거기다 막 이렇게 나오니까 모욕하니까 폭력을 사용했습니다. 이걸 고종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게 고종 황제 미친 짓이에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커피를 우아하게 마시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커피 한 잔 값이 이 사람들 한 달 월급치가 가까운 금액이에요. 그거 마시면서 야 진짜 우리 군인들이 13개월 동안 월급 못 받았어? 근데 걔네들이 가만히 있었어? 야 우리 군인들 대단한데? 되게 착하다 야. 그렇게 하고 끝이에요. 왕이잖아요. 실제적으로 이 군인들이 대장인 거잖아요. 최고 대장이잖아요. 그러면 누가 이 빼돌렸어? 13개월간 못 줬다고? 야 이 커피가 뭐가 있어? 얘네들 빨리 이거라도 먹여. 해결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 좋은 아저씨 마냥 와 우리 군인들 되게 착하다. 대단한데? 그리고 커피 마시고 그냥 가버렸어요. 이게 무능하기 짝이 없는 놈이었던 거예요. 정말 바보 같은 왕이었던 거예요. 그러자 그 밑에 민씨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면 이제 민씨들이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들 지은 죄가 있잖아요. 빼돌린 거. 예, 바로 주모자 투옥 고문 그래서 사형시켜야죠. 사형시키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다른 군인들 있죠. 다른 군인들이 백성들과 함께 그 당시 아까 대원군 실각했다 그랬잖아요. 대원군을 찾아가요. 지금 고종이 이렇게 이 나라를 말아먹고 있다. 민씨들하고 다시 이 나라를 다스려달라. 대원군도 오케이 하고 같이 민교모의 집을 습격을 해요. 여기 아까 빼돌린 주모자. 근데 얘가 궁궐에 있었던 거예요. 궁궐까지 다 같이 쳐들어갑니다. 아니 수도방위군이 군궐로 쳐들어간 거예요.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이때 경복궁이 점거가 됩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입니다. 임진왜란 때처럼 비우고한 적은 있어도요. 실제로 우리나라 군인이든 다른 나라 군인이든 경복궁을 점거한 건 이게 처음이에요. 그리고 이때 이 모든 게 다 일본 때문이다라는 이들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일본은 공사, 일본인들을 살해합니다. 이게 문제가 돼요 나중에. 이것 때문에 일본에서 군대를 파병해요. 자 그리고요 민겸호 아까 이 나쁜 놈이죠 민씨일당 그리고 김보현은요 경기도 관찰사 경기도지사예요. 이 사람이 막 다 민씨들을 숨겨뒀거든요. 죽였어요. 그때 명성황후는 변장하고요. 변장해서 여기 경복궁에서 경기도 이천 여주까지 도망가요. 그리고 이때 진령군이라는 사람을 데려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진령군? 중요한 겁니다. 무당이에요.
명성황후가 여기 숨어서 지낼 때 경기도 이천에서 용한 무당집을 찾아가요. 그러니까 귀인이 오셨군요. 알아보고 50일 안에 황궁하실 겁니다. 그때 진짜 50일 안에 명성황후가 황궁했어요. 명성황후가 들어오자마자 질령군을 자기 측근으로 삼아요. 그래서 모든 걸 무당에게 물어보고 결정해요. 그게 조선이에요. 그게. 그리고요, 대원군이 재집권해요. 잠깐. 그리고 고종과 중조는 청나라에게 파병을 요청합니다. 이게 미친 짓이죠. 이게 이모군란은 뭐 구식군대와 신식군대의 갈등으로 군란을 일으켰다? 그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13개월 동안 안 줬잖아요. 솔직히 초창기 이모군란은 당연한 거였어. 그리고 보세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왕이 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누굴 왕으로 다시 용립했어요? 대원군을. 혁명이나 쿠데타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 인간들 보십시오. 고종과 중전. 청나라에게 파병을 요청합니다. 청나라 군대에 들어와서 어떻게 해달라는 겁니까? 우리나라 수도방위군을 다 죽여주세요. 그 소리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승만 전 대통령이 나중에 하와이하고 쫓겨났죠. 하와이에서 미국에 전화한 거예요. 우리나라 들어와서 미군들이 우리나라 다 군인들 다 죽여버리고 우리나라를 점령해 주세요. 이렇게. 그 꼴인 거예요. 지금 이게. 청나라에게 파병을 요청한다. 이게 이모군란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왕이 바보 같으니까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왕이 제대로 되지 못하니까 이렇게 외국 군대를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군인들을 죽여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청나라가 파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냉큼합니다. 그래서 군대가 들어오자마자 대원군을 잡아서 천진으로 데려가고 군인들 다 죽여버려요. 청나라 군대가 들어와서. 자, 이때부터 이제 아픔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이모군란의 핵심이 여기부터가 이제. 근데 학교에서는요, 앞에까지만 가르쳐요. 앞에까지만. 그리고 뭐 이런 거 민씨가 그 다음에 썩었다 뭐 이런 거 안 가르쳐요. 앞에 거만 마치 우리나라 군대들이 갈등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만 가르쳐요. 그게 아니라고요. 민씨가 썩었던 거고 고종이 썩었던 거였다고요. 특히 고종, 바보같이 청나라 황제에게 파병을 요청해요. 차라리 고종이 가서 사과하고 내가 미쳤었다. 민씨 외척들 다 없애고 아빠한테 다시 잘 배워서 제대로 이 나라를 해보겠다. 그랬으면 아마 이 사람들 다 오케이 했을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나라 현재 을지로 아시죠? 이 을지로가 왜 생겼는지 아십니까? 원래는 구리개라는 지역이었어요. 거기가 구리개라는 지역이었는데 이 구리개에 이 청나라 군대가 와서 주둔을 했어요. 구리개에. 그래서 그 청나라 군대가 와서 주둔했던 곳이어서 거기를요 1946년에 우리나라에서 도로명을 이름을 정하면서 거기를 을지로로 정했어요. 왜요? 자, 중국이 제일 싫어하는 장수가 을지문덕이거든요. 을지문덕이 베이징까지 점령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기운을 누른다고 중국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었던 주둔했던 그 자리 있죠. 거기를 을지로로 한 거예요. 요건 나름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런 거 의미 있으면 뭐합니까? 자, 이건 과거죠. 지금 과거에 우리나라 군인들 진압해달라고 파병을 요청했잖아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청나라가 우리나라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또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 텐진 조약이라는 게 있었어요. 한 나라 군대가 들어오면 다른 나라 군대가 들어오게 하자. 이렇게 서로. 일본도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일본 군대가. 이걸로 조선이 끝난 겁니다. 결국 나중에 이걸로 끝나. 점점 얘기할게요. 근데 자, 혹시 이거 뭔지 아십니까? 역사는 현재를 위해서 배우는 거잖아요. 현재 잘 살아보자고. 더 나은 미래를 갖자고. 이거 2015년도예요. 뭐 같습니까 이거? 어떤 아줌마들이 길가에서 부채춤 추고 계시죠? 예, 추고 계시는데 이 사람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마크 리포트라고 당시 미국 대사예요. 예,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어떤 강연을 하다가 테러를 당했어요. 다른 나라 대사가 우리나라 테러를 당했다? 이거는 전쟁 날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근데 이 사람도 그 자리가 좀 불편한 자리였고, 그리고 테러한 사람도 약간 정신병이 있었고, 그래서 이 사람들 이해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보십시오. 마치 이 사람은 정신병인 사람 같죠? 뒤에 보십시오.
모모하는 미 대사님,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마크 리포트 미국 대사가 피습을 당하니까 우리나라 어떤 단체에서 대사님께 미안하고 죄송하고 송구스럽다고 부채춤을 추면서 사과하고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렇게 큰절하고 있어요. 그게 해외 신문에 쪽팔리게 났어요. 그리고요, 그뿐만 아닙니다. 리포터 대사님 사랑합니다. 난타, 또 젊은 여자애들 나와서 발레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앞에서. 왜냐?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요, 미국은 큰 나라예요. 우리는 거기 속국인 거예요. 근데 감히 속국의 일개 정신병자가 큰 나라 대사님에게 시해를 했어? 너무너무 송구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이게 2015년도 일입니다. 굉장히 답답하죠. 근데 이게요, 대한예수교 장로교 합동 어떤 교단의 교회들이 주축이 돼서 이런 거예요. 그들은 지금 태극기 부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정말 싫은 그 집회 있잖아요. 태극기가 흔들지 않죠. 태극기도 흔들지 또 뭐 흔들죠? 성조기도 흔들어요. 그 집회 가면요. 한번 뉴스 보세요. 태극기, 성조기, 최근에는 한 1년 전에 이스라엘기, 최근에 일장기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직도 속국의식에 쩔어 있는 거예요. 아직도. 아니, 아무리 구리개를 을지로라고 해서 청나라를 무찌르려고 하면 뭐합니까? 그 대상만 미국을 바뀌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요, 연수을에서 국회의원 떨어진 자입니다. 민 씨예요, 이 사람도. 민경욱이라는 사람입니다. 전 국회의원이에요. 최근 10월 4일 날이에요. 여기 어디입니까? 백악관이죠. 미국 갔어요. 미국. 아니 뭐 최근에 어떤 장관의 남편이 요트 타고 세계 일주 한다고 되게 뭐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안 돌아와요. 이제 요트 타고 몇 년 후에 돌아와요. 근데 이 사람은 현직 정치인이 미국 가 있어요, 지금. 근데 욕 안 해요, 사람들이. 왜요? 기자가 안 다루니까. 10월 4일 날 찍은 사진이에요. 여기 보면요, 사법부는 죽었다. 이 사람이 우리나라 사법부에서 이제 깜빡하게 생겼거든요. 근데 미국 가서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 사법부 죽었다고, 우리나라 사법부는 심판해달라고 미국 가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현직 정치인이. 그리고요, 또 있어요. 자, 미국 백악관 청원 사이트에요. 서명 100만 명이 넘긴 문재인 구속 백악관 청원.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과 내통해서 우한 바이러스를 전 세계에 퍼뜨렸고, 문재인 대통령이 감히 동맹인 미국을 등한시했다라고 이 사람을 구속해야 한다고 백악관에 100만 명 넘게 서명했답니다. 이거 가짜 뉴스예요. 왜? 100만 명 넘게가 아니라 100만 개 넘게 서명한 거예요. 즉 여러 가짜 아이디로 서명한 겁니다. 예. 백악관 사이트는 그거 검증 안 하거든요, 그거. 이거를 이러고 있어요. 자, 이모군란 당시에 자기 정권 붙잡겠다고, 나 살겠다고 청나라 군대를 데리고 들어와서 우리나라 수도방위군을 쓸어버리고 자기 친아빠를 잡혀가게 한 고종이나 그리고 명성황후나, 지금도 이렇게 미국 사이트 가서 문재인 대통령이 구속하라 그러고, 또 미국 가서 우리나라 사법부 죽었다 그러고, 미국 대사 피습당했다고 거기다 절하고 있고 미안하다고 사죄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나 뭐가 다릅니까?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제일 무시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굉장히 선진국이고요. 여러모로 지금 정말 좋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이렇게 이상한 사대주의에 잡혀서 마치 이모군란한테 100년 전처럼 똑같이 미국한테 굽신굽신, 일본한테 굽신굽신, 중국한테 굽신굽신 그런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것도 나름 사회 지도층이라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것부터 없애야 돼요.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춘 나라고, 우리는. 그리고 우리 안에 문제가 생겼어도 자정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문제를 안 일으킬 수도 있는, 우리도 그런 선진국이고, 오히려 우리가 다른 나라의 문제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나라이다 라는 걸 인식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요? 내 정권 잡으려고. 내가 정권 잡으려고. 내 사익 때문에. 그래서 고종 황제나 현대의 어떤 사람들이나
나라야 망하든 말든 국민이야 죽든 말든 수도방위군이 없어지든 내 아빠가 잡혀가든 청나라 군대 일본 군대가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유린하든 말든 내 정권만 잡으면 돼. 이런 사람들이 현재도 존재합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 교과서에서 이런 걸 안 가르쳐서 그래요. 교과서에서 이모군란의 의미를 단순히 별기군과 구식군대의 갈등으로만 가르쳐서 그 뒤에 숨은 고종 황제라든가 바보 같은 명성황후 이 사람들에서 가르치지 않으니까 아직도 우리나라에 이런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는요 이렇게 근현대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근현대사를 통해서 현실을 돌아보시고 또 더 좋은 나라를 만들어가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